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요, 장 초반 분위기와 완전 다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분명 S&P 500과 나스닥은요, 장중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폭발했고요. 호르무즈 해협 충돌 이슈가 터졌고, AI로 급등했던 반도체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오늘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고 극도의 눈치 싸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증시가 갑자기 밀렸는지, 반도체가 왜 흔들렸는지, 유가와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원인은 단 하나인데요. 중동 리스크 재점화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아무 대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전쟁 종료를 얻어갈 수는 없다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 두 국가가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 제한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이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엄청난 비중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 긴장, 원유 공급 무료 확대가 되겠고요.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재확대,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이 흐름이 바로 연결됩니다. 오늘도 실제로 장후반 WTI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했죠.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책임을 주장했고요. 군사 충돌 뉴스가 확산되자 유가가 빠르게 반응한 것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 유가 상승, 그리고 금리 부담이 재확대된 것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놀란 건 사실 이겁니다. 반도체 급락이죠. AMD는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했고요. 인텔과 마이크론 역시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단순 공포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요, 최근 한 달 동안 반도체 주가는 사실상 폭등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AI 수요 기대감이 너무 강했고요. 데이터 센터, AI 서버, HBM 메모리, GPU 투자 확대, 이 기대감이 시장의 과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의 하락은 AI는 끝났다, 반도체 사이클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단기 과열 조정, 차익 실현 성격, 이것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리스크와 유가가 다시 튀기 시작하면 시장의 관심이 AI에서 거시경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금요일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고용 보고서인데요. 현재 시장 예상은 신규 고용은 약 6만 5천 명, 실업률은 4.3%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심리죠. 지금 시장은 애매한 숫자를 원합니다.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감소가 되겠고요. 국채 금리 상승, 기술주 압박이 이어집니다. 또한 너무 약하면 경기 침체 공포 확대, 기업 실적 우려 증가,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가 됩니다. 즉, 지금 시장은 적당히 둔화되는 경제를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고 있다는 점이죠. 중동 리스크, 유가 변동성, AI 과열 조정, 금리 불확실성, 경기 둔화 우려. 이게 한꺼번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아주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AI 하나만 믿고 달려온 시장에서는 조금의 균열만 나와도요, 차익 실현이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이르죠. 왜냐면요, 금융 시스템 붕괴 상황도 아니고요, 기업 실적이 무너지는 구간도 아니고,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AI 기대감만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 전쟁과 유가 상승을 버틸 수 있는가, 연준이 결국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시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장 단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현실을 보기 시작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V 섹터주에서 테슬라는 플러스 3%, 리비아는 마이너스 2%, 루시드도 마이너스 2%로 마감했고요. 종가는 6.05달러, 52주 최저가는 5.62달러입니다. 즉, 지금 위치는 사실상 바닥권 재시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시장 심리죠. 최근 루시드는 공급망 문제, 그래비티 인도 차질, 가이던스 철회, 지속적인 적자 우려, 이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미래의 기술력보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금 흐름인데요.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11.83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2.86 밀리언 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금 유출이 우위죠. 즉, 아직 시장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루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실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자금 생존 가능성입니다. 루시드는 현재 시가총액 약 23억 달러 수준이죠. 그런데 시장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정말 버틸 수 있냐? 그래서 현재 회사는 PIF의 지원,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사우디 생산 확대, 미드사이즈 플랫폼 준비, 이걸 기반으로 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루시드의 진짜 승부는 에어도 아니고요. 그래비티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미드사이즈 플랫폼이죠. 이 라인업이 핵심입니다. 즉, 미드사이즈 플랫폼이 성공해야만 비로소 대량 판매, 원가 절감, 마진 개선 구조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루시드 투자자들에게 꽤 무거운 소식입니다. 루시드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월가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표 주가는 줄줄이 내려가는데 UBS는 루시드의 지분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월가 목표 주가 하향, 현금 소모, 기관 수급, 그리고 앞으로의 핵심 촉매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뉴스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죠. 칸토 피츠 제럴드는요, 루시드에 대해 투자 의견을 내추럴, 즉 중립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14달러에서 8달러로 크게 낮췄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더 냉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언더웨이트로 유지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10달러에서 5달러로 절반이나 낮췄습니다. 베어드는 목표 주가를 6달러로 낮췄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10달러에서 7달러로 하향했죠. 정리하면 월가는 지금 루시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나쁘다. 이게 핵심입니다. 루시드의 1분기 매출은 2억 8,250만 달러였습니다. 회사 가이던스와 거의 일치했고요. 전년 동기 매출 2억 3,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20%가 증가했죠. 겉으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산량도 5,500대였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분명히 성장했죠. 하지만 문제는 인도량이었습니다. 1분기 인도량은 3,093대였는데요. 생산은 했는데 고객에게 제대로 넘기지 못한 차량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래비티 인도 중단과 리콜 문제였죠. 즉, 루시드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지만 공급망과 품질 이슈 때문에 매출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매출이 아니라 수익성입니다. 루시드의 GAAP 기준 총 마진은 약 마이너스 110%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를 팔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차를 팔수록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조정 에비타 손실은 7억 8,060만 달러였고요. 순 손실은 무려 10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순 손실이 3억 6,620만 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손실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이죠. 여기서 시장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루시드가 정말 버틸 수 있나?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이 빠르게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분기 말 기준 현금과 투자 자산이 약 7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분기 말에는 약 21억 달러였습니다. 한 분기 만에 현금성 자산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총 유동성도요, 기존에는 약 32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직전 분기 46억 달러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루시드는 추가 자금 조달을 진행했죠. PIF 계열 IR가 5억 5천만 달러, 우버가 추가로 2억 달러, 그리고 공모를 통해 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합산하면 약 1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 조달 이후 루시드의 총 유동성은 약 47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단기 생존 위험은 어느 정도 낮췄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손실이 계속된다면 또다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때마다 기존 주주들은 희석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루시드가 2026년 생산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2분기에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가이던스 철회는 보통 회사가 내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칸토와 피츠 제럴드도 이 부분을 다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다음 분기의 생산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죠. 루시드 입장에서는 그래비티 문제는 해결하고 생산과 인도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시장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월가는 목표가를 낮추고 있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기관들은 오히려 루시드를 사고 있습니다. UBS는 1분기에 루시드 지분을 910만 주까지 늘렸습니다. 이는 UBS가 기준 역대 최대 보유 규모입니다. 도이치뱅크도 규모는 작지만 루시드 지분을 31.3%나 증가시켰습니다. 반대로 WAM은 루시드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을 줄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죠. 물론 이것만 보고 기관들이 모두 루시드를 좋게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자금은 지금 루시드의 낮아진 가격에서 위험 대비 기회를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시장은 루시드를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반전이 큰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루시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PIF죠. PIF는 루시드의 최대 주주고요. 지금까지 루시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현재 루시드의 시가총액은 과거 고점 대비 크게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PIF는 루시드에 이미 현재 시장 가치보다 훨씬 큰 금액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 말은 곧 PIF 입장에서도 루시드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버도 중요합니다. 우버는 루시드에 총 5억 달러까지 투자했고요. 누로와 함께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만 대 수준으로 언급되었던 차량 공급이 이제는 3만 5천 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건 단순 투자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루시드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력 홍보가 아니라 실제 수요와 대량 공급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루시드에서 봐야 할 촉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비티 정상화입니다. 그래비티는 루시드의 두 번째 핵심 모델이죠. 하지만 초기 인도 지연과 리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장 신뢰에 타격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로보택시 상업 출시입니다. 루시드는 우버, 누로와 함께 2026년 말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상업 로보택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드사이즈 플랫폼이죠. 루시드가 진짜 대중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어나 그래비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낮은 가격대, 더 큰 시장을 겨냥한 중형 모델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우디 공장과 생산 램프업입니다. 루시드는 단순히 생산 시작 시점보다 램프업, 즉 생산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그래비티에서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생산을 시작하는 것과 실제로 대량 생산에 성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루시드 1분기 실적 이후 월가의 평가는 확실히 냉정해졌습니다. 목표 주가는 줄줄이 내려갔고요. 투자 의견도 대부분 중립 또는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루시드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능성은 알겠다. 이제 결과를 보여달라. 루시드가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비티 인도 정상화, 현금 소모 감소, 마진 개선, 로보택시 일정 유지, 중형 플랫폼 준비.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주가는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 중 몇 가지가 동시에 개선된다면 지금의 낮은 주가에서는 강한 반전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루시드는 지금 끝난 기업이 아니라 증명하지 못하면 끝날 수 있는 기업으로 기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자, 여러분은 루시드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지금이 마지막 위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가장 큰 기회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2030년까지 루시드를 믿고 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